DC 코믹스의 간판 캐릭터 배트맨이 새로운 영화로 돌아옵니다. 간판 캐릭터인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한 배트맨은 영화로 이미 많은 시리즈가 나왔었죠. 시리즈가 나온 만큼 많은 배우들이 거쳐갔는데요. 올드 팬들은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이나 크리스찬 베일의 다크나이트를 주로 최고로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배트맨이 누가 되느냐가 항상 큰 관심거리였고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대 배트맨들과 로버트 패틴슨의 배트맨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맨은 당대 스타 배우들이 캐스팅되는 히어로였습니다. 60년대를 제외한 대중들에게 익숙한 시리즈만 보자면 마이클 키튼, 발 킬머, 조지 클루니, 크리스찬 베일, 벤 애플렉,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이 새로운 배트맨이 되었죠. 이름만 들어도 짱짱한 배우들입니다. 이 배우들이 연기한 낮에는 재벌 도련님, 밤에는 자경단원인 브루스 웨인의 외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지컬입니다. 배트맨은 인간이지만 극한의 수련으로 다져진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원작 기준으로는 큰 키에 아주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무술의 달인이죠. 그래서 브루스 웨인의 피지컬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작 기준으로만 살펴봤을 때 가장 적합한 배우는 벤 애플렉이었습니다. 192의 큰 키와 근육질 몸매, 젠틀한 외모는 브루스 웨인 그 자체였습니다. 마이클 키튼 175, 발 킬머 182, 조지 클루니 180, 크리스찬 베일 183, 로버트 패틴슨 185로 마이클 키튼의 피지컬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습니다. 180대의 키도 작은 키는 아니지만 벤 애플렉의 192cm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합니다. 비록 전반적인 평가는 영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최고로 꼽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외적인 싱크로율은 상당히 고평가가 됩니다. 그로 인해 본토에서는 벤 애플렉의 팬층도 두터운 편입니다. 작은 키의 마이클 키튼과 날렵한 외모의 크리스찬 베일은 캐스팅 단계에서는 욕을 먹기도 했었죠. 이번 배트맨인 로버트 패틴슨은 피지컬은 185로 평균 이상이지만 떡대는 벤 애플렉에 못 미치는 모습으로 크리스찬 베일 버전에 가까워 보입니다. 피지컬을 살펴봤으니 이제 얼굴을 봐야겠죠. 배트맨은 기본적으로 푸른 눈의 흑발 신사 느낌입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하관, 특히 턱선을 위주로 봐야 합니다. 수트를 입었을 때 유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원작 속 모습 또한 피지컬에 걸맞게 우직한 느낌의 얼굴입니다. 두텁고 각진 턱선을 자랑하는 브루스 웨인에 가까운 건 역시나 또 벤 애플렉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지 클루니의 하관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 둘을 제외하고는 다른 배우들은 날렵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마이클 키튼과 발 킬머 버전은 턱선보다는 도톰한 입술이 섹시한 느낌이 나고요. 크리스찬 베일은 입술마저 샤프한 느낌이네요. 로버트 패틴슨도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느낌이 강하지만 각진 턱선만큼은 원작 속 모습에 가깝습니다. 역대 배트맨 중에 각도가 가장 뚜렷한 사각턱이에요. 이 부분만큼은 로버트 패틴슨도 굿 캐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지컬과 얼굴 다 놓고 봤을 때 패틴슨의 캐스팅은 합격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외모를 살펴봤으니 예선 통과입니다. 이제 성격을 볼 차례죠. 브루스 웨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살해당한 트라우마 속에서 자랐고 성장 후에는 낮과 밤이 다른 이중생활로 인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강박증, 피곤함 등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외모 불일치인 마이클 키튼이 최고의 배트맨으로 꼽히는 이유가 이런 성격을 쩌는 연기력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웨인이 가지고 있는 암울하고 불안정한 느낌을 잘 살려줬습니다. 베일 또한 귀족 도련님 같은 능글맞음과 배트맨으로서는 진지한 이중적인 면을 잘 표현했고요. 조지 클루니와 발 킬머는 연기는 잘하는 배우지만 브루스 웨인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지 클루니는 최악으로 꼽히기도 하죠. 로버트 패틴슨은 전체를 까봐야 알겠지만 예고편 속 모습만 보자면 특유의 어둡고 신경질적인 성격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중생활로 인한 초췌함과 더 나아가 퇴폐적인 느낌까지 나기도 하고요. 다만 베일처럼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한 능청스러운 재벌가 도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트맨은 초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비빨이 중요합니다. 옆 동네 아이언맨까지는 아니어도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영웅이죠. 슈트 재질, 망토, 유틸리티 벨트 등 슈트의 기능적인 부분이야 영화마다 입맛에 맞게 설정하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키튼의 슈트는 투박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고무 재질의 전신 슈트와 색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심볼 마크와 유틸리티 벨트가 인상적입니다. 헬멧 부분의 목이 일체형이라 특유의 상반신이 함께 움직이는 액팅이 특징인데요.
매우 불편해 보이지만 과장된 움직임이 만화스럽고 몽환적인 분위기에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군더더기 없는 클래식함이 좋네요. 귀도 길쭉하고 날카로우면서 눈매도 사나운 것이 마음에 듭니다. 발킬머 버전은 마이클 키튼 버전에서 조금 더 다듬어진 느낌입니다. 배우 자체의 미려한 이미지 덕분인지 조금 더 날렵하고 섹시한 느낌이 강조되네요. 문제는 슈트의 꼭지를 표현했다는 점이 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꼭지 악몽은 조지 클루니 버전으로 이어지는데요. 최악의 영화이자 최악의 배트맨 조지 클루니의 흑역사답게 슈트도 최악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잘못된 방향으로 망해가던 슈트 디자인을 클래식함과 현실감을 더해 굉장히 멋진 디자인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비긴즈의 슈트도 매력적이지만 역시 다크나이트 이후부터 갑옷을 두른 듯한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일체형에서 분리형으로 바뀌어서 움직임에 최적화가 됐습니다. 날렵함과 현실감을 잘 표현해 개인적으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코믹스 팬들에게 가장 극찬을 받는 벤 애플렉 버전은 그야말로 원작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슈트는 일체형 타이즈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묵직하면서 뚠뚠한 느낌이고 심지어 심볼 마크까지 튼실해 보이네요. 특징이라면 아주 짧아진 귀입니다. 박쥐보다는 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로버트 패틴슨의 디자인은 얼핏 보기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크나이트 버전과 게임 아캄 시리즈의 디자인을 차용해 적절히 섞은 느낌입니다. 근데 문제는 헬멧 쪽입니다. 옹졸하게 안테나처럼 얇고 뾰족한 애매한 귀, 그리고 역대 배트맨의 강인한 눈매와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눈웃음 모양의 눈두덩이 때문에 순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앞장구와 하관이 많이 열려있는 것도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 쪽에 가깝습니다. 눈매만 좀 더 날카로웠어도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꼭지가 없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에요. 배트맨 슈트도 슈트지만 역시 배트맨 하면 배트모빌은 상징적인 장비이기도 하죠. 마이클 키튼이 타는 배트모빌은 굉장히 독특하고 만화에 가까운 디자인이 특징이고 자동화 기능과 방탄 등 기술적인 부분도 가장 배트맨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발킬머와 조지 클루니 버전은 역시나 키튼 버전을 베이스로 두지만 약간 디자인이 투머치합니다. 베일은 텀블러라는 이름의 배트모빌을 탔죠. 자동차라기보단 탱크에 가까운 모습으로 역시 어딘가 현실적이기도 하면서 비현실적인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이 텀블러는 배트포드로 변형되는 기술적인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벤 애플렉은 베일의 다음 때라서 그런지 텀블러의 영향을 받은 듯 싶습니다. 로버트 패틴슨의 배트모빌은 상대적으로 일반 자동차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현실적이기는 한데 마이클 키튼 버전과 베일 버전의 강한 인상 때문일까요? 조금 심심해 보이긴 합니다. 이 외에도 배트랑이라든지 배트클로, 유틸리티 벨트, 활공망토 등 각 영화마다 장비를 살펴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배트 장비는 조지 클루니 버전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7 million. 역시 돈이 최고죠. 옆 동네 마블 코믹스의 밝고 유머러스한 분위기와 대조되게 DC 코믹스 하면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물론 옆 동네 따라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된 작품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트맨 하면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팀버튼의 영화는 특유의 음침하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고 다크나이트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히어로 장르의 한 획을 그은 만큼 묵직한 연출이 일품이었죠. 다른 시리즈는 어딘가 모르게 유머라기보단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연출이 참 아쉬웠습니다. 벤 애플렉은 외형적인 부분에선 완벽했지만 영화적으로 봤을 땐 많은 조롱을 받기도 한 배트맨이었죠. 배트 착지는 지금 봐도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히어로 랜딩은 히어로 캐릭터에겐 참 중요한 요소인데 말이죠. 더 배트맨은 예고편을 봤을 땐 DC 쪽의 강점인 딥 다크함을 택한 것 같습니다. 타격감 넘치는 액션과 무대뽀적인 배트맨의 전투력을 어두운 화면과 함께 강렬하게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로 봤을 땐 만점인데 DC는 원래 예고편 맛집이라 아직 판단하기 이르긴 합니다. 히어로 장르를 떠나 모든 영화에서 빌런의 존재감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영화적으로 가장 고평가를 받는 다크나이트는 조커라는 시대를 아우르는 역대급 빌런이 있었기에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영화죠. 특히 배트맨 시리즈에서 가장 상징적인 빌런은 조커라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역대 배트맨들 못지않게 역대 조커들도 참 많은 비교를 당했습니다.
독립적인 영화로 나왔던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도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 배트맨과의 연결점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배트맨에서 메인 빌런은 조커가 아닌 리들러로 설정했습니다. 배트맨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속성은 조커와 닮긴 했지만 상징적인 부분에서 존재감은 조금 덜한 느낌입니다. 영화에서는 배트맨 포에버 속 짐 캐리가 연기한 리들러가 있긴 한데요. 원작과 괴리감이 있기도 했고 짐 캐리의 연기력은 훌륭했지만 리들러로서는 글쎄요, 저 코스튬은 지금 봐도 약간 투머치입니다. 더 배트맨에서는 폴 다노가 리들러를 연기합니다. 상당히 많은 재해석이 들어간 모습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폴 다노가 스위스 아미맨에서의 연기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리들러를 어떻게 표현했을지가 기대되는데요. 영화적으로도 배트맨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라든지 히스레저의 조커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영화가 추리 스릴러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겨 세븐이나 조디악을 연상케 하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잘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역대 배트맨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배트맨은 선배들의 단점은 버리고 강점만을 채용해서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176분이라는 역대급 상영 시간에 걸맞게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시리즈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